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없으면 눈은 떴지만 맹인이에요. 그 기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봤더니 큰 일의 주기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딱 뜨면 그게 50년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아직도 가슴이 안 닿잖아요. 70년대부터 인터넷, 정보, 통신 사회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게 또 이렇게 인류 사회를 또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제가 보기로는 AI하고 바이오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냐? 너무 일찍 들어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 측면에서 말을 항상 하는 거잖아요. 투자자의 제일 중심은 시대에서 흐름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 그래, 시대에서 흐름을 읽고 싶어. 정확한 섹터를 고르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시점이나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해라는 거야? 근데 그걸 제일 잘 가르쳐주는 경제학적 이론이 있어요. 그게 콘드라이트예프 바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콘드라이프라는 사람은 이름에서 알 수 있게 구소련 경제학자입니다. 굉장히 불운의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50년 경제 주기서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봤더니 큰 일의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를 만들어가는 게 기술 혁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딱 뜨면 그게 50년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어떻게 이어가냐? 처음 그 기술이 나와서부터 새싹 상태, 그 다음에 그 기술이 또 산업을 일궈서 성장하다가 막 피크를 쳤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떨어지면서 그 산업도 성숙산업, 그 다음 쇠퇴산업, 그 다음에 이 과정이 5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익숙한 50년이 뭐냐면 70년대부터 인터넷, 정보, 통신 사회가 시작이 됐어요. 항상 미국 군사에서 기술이 제일 빨리 나오는데 인터넷 이런 정보 통신 기술은 그때 이미 시작이 됐어요. 70년. 지금 정확하게 5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단계냐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때는 새싹 단계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하이피크를 친 게 2009년에 스마트폰 나올 때예요. 그 애플이 2009년 스마트폰을 상용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스마트폰 쓰게 된 거죠. 그때 하이피크를 치면서 그 다음에 천천히 떨어져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한 2030년, 35년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새로운 게 또 이렇게 탁 치고 인류 사회를 또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제가 보기로는 AI하고 바이오 쪽입니다. 이게 50년 경제 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냐? 예를 들면 이렇게 끊는데 너무 일찍 들어가도 죽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 입장에서는 이게 대중화, 대중들이 대부분 받아들이기는 그 주기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대로 태킹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 성공해요. 그게 마윈 같은 경우에 미국은 팽이라는 게 있잖아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뭐 이런 기업들. 중국어는 또 BAT제라고 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언제 그렇게 되는지를 봐야 돼. 대부분 다 98년에 이 기업들이 만들어졌어요. IT 버블이 2000년 때였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버블이 딱 깨지면서 본격적으로 진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인터넷 기업만 폭발 성장하다가 2009년에 모바일 인터넷이 나오면서 피크를 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기업들이 다 세계적 기업이 된 겁니다. 98년이 구글도 98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세계적 기업이 됐잖아요. 그게 그 주기, 이 기술 혁신 주기를 그대로 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 투자해야 되는 기업은 이런 단계를 가는 기업들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드라이프 예프 그 주기의 이론에 맞춰서 제가 지금 어떤 기술들이 앞으로 이렇게 과거에 끌어왔고 앞으로 어떤 게 끌어갈지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혁신에 대해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 왜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냐면 메타버스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대는 물질적 욕망 세대예요. 전문용어로 하면 리비더 경제라고 해요. 리비더 경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많이 소유함으로써 행복한 거예요. 집도 하나 있는데 또 사. 우리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또 10개 넘게 중국 막 팩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명품 가방이 있는데 또 명품 가방 사. 계속 소유하는 걸 행복. 그 물질적 욕망 경제 시대. 이럴 때는 기업은 어떻게 돈 버는지 알아요? 많이 팔아서 돈 벌어요. 뭔지 알죠? 기업은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겨서 버는 구조예요. 근데 요즘에 MZ 시대라고 해서 얘네들은 애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으로 보면서 자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는 주로 SNS로 교류를 해요. 내 때는 아니어서 저 때는 야 어느 그 시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가서 만나서 놀아요. 근데 요즘 MZ 시대 만나서 노는 애도 거의 SNS에서 만나서 놀아. 그러니까 그다음 메타버스는 조금 더 진보한 건데 이제는 나의 아바타하고 제 아바타가 노는 거예요. 현실에서 난 이런 모습인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 나의 아바타가 있는 건데 나의 아바타가 뭐냐면 나의 또 다른 인격체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서 되게 과묵한데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은 장난 아니게 인스타그램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있어요. 현실에서 과묵해. 회사에서 말도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친구가 인싸예요. 인스타그램에서. 그게 그 인스타그램의 그 사람 다른 인격체예요. 그것처럼 앞으로는 그게 다 메타버스 개념인데 나의 또 어떤 가상이라는 인격체가 있어요. 이게 더 메인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 욕망, 내가 비싼 옷을 입는 게 앞으로는 안 중요하고 그 가상의 세계에서 나의 아바타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노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요즘에 다 놀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경제를 뭐라고 하냐면 도파민 경제라고 해요. 무시할 정도로 우리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기업들이 아직도 물질적 욕망 시대처럼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마진을 남겨서 돈 벌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도태가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객은 MZ 시대예요. MZ 시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거기에 맞는 제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주로 생활 소비 행태가 도파민 경제 생활 소비 행태이기 때문에 내가 막 나의 그 밸류 체인,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가방을 만드는 사장이에요. 우리 기업이 가방 만들어요. 옛날에는 가방을 예쁘게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많이 팔면 돼. 이제는 그게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방을 만드는 기업 대표면 이제는 도파민 경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실에 가방 만드는 것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가방도 만들어야 돼요. 그 메타버스에서의 그 MZ 시대의 아바타가 들고 다니는 가방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실제 가방만 만들면 이제는 도태가 되고, 자, 아바타의 가방을 일단 만들어서 나의 MZ 시대 아바타들이 다 들고 다니게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실제 가방도 많이 팔린다라는 거예요. 왜? 주로 SNS에서 노니까 네 아바타 같은 가방이 뭐야? 아, 난 그 가방이야. 이러면 그래? 그럼 그건 실물에서는 어디서 팔아? 그 명동 어디 가면 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는 연동하는 거죠. 가상 경제와 실물 경제. 이런 세상이 오는데, 근데 여기서 왜 블록체인이 같은 이런 블록체인이 유일한 건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중요한 기술로 활용 가능한데, 자, 가상에서 그 아바타가 든 가방이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왜냐면 이게 가상은 수많은 복제가 가능하잖아. 수많은 복제가. 나만 들어야 되는데 내 가방을 수많은 복제해서, 예를 들면 아까 그 가방 만드는 제조 기업이 아바타한테 가방을 만들어 줬는데 누가 막 마음대로 복제해가. 그러면 거기서 못 팔잖아요. 이 기업이 어떻게 팔아요? 다 마음대로 못 깨면 어떻게 해야 돼? 요 가방은 요 기업이 만든 디지털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 개념입니다. 예, 디지털 인증서. 다른 데서 마음대로 복제 못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같은 디지털 인증서 개념이 필요하고, 가상에서의 모든 물건들이 다 이제 소유권이 증명이 돼야 되고 소유권이 부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디지털 상에서 움직이는 그 아바타도 독립적인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이 메타버스의 아바타들이 디지털 등록증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디지털 등록증하고 내 현실의 주민등록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라는 사람이 가상에서의 나라는 사람이 있고 현실의 나라는 사람이 동일한 인격체로 부여가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아직도 가슴이 안 닿잖아요. 앞으로는 메타버스 인격체와 나의 인격체가 같은 아이디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디지털 정부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그 아바타들한테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주민등록증이 내 주민등록증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실물 경제, 나란 사람의 실물 경제 생활과 메타버스의 그 경제, 도파민 경제 같이 연동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파민 경제에서 내가 창출한 수익이 현실의 나의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느 회사에 가서 직원으로 일하는데 나의 아바타가 가상에서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이게 다 나의 디지털 아이디로 동시에 카운터가 되면 정부가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테라루나 무너지고 또 FTX가 파산하면서 사람들이 와 몰려가다가 역시 아니네. 그리고 또 전통 금융업계에 있는 분들이 봐라 내가 사기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또 여의도 가면 있잖아요. 누가 NFT 한다면 다 사기꾼으로 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매도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미래는 메타버스 시대가 오기 때문에 도파민 경제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기본 자산으로 돼 있어요. 기본 자산. 근데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에 오려면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기본 행태예요. 기본 행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거래소가 파산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뭐 코인이 망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 행태예요. 왜 기본 행태는 책 보면 나중에 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란 사람은 실물 경제에서 내가 월급 받으며 살아가는 회사원이지만 만약에 이 시대를 간다는 걸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요동치지 않거든요. 사람이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 세상이 왔다고 딱 믿음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항상 용감한 자가 세상을 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용감한 자가 세상을 얻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 그 세상에 올 때 모든 걸 태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봄에 있어서 누구 한마디에서 아 역시 아니구나 이런 섣불른 판단보다도 그게 도대체 뭔지 왜 그렇게 오는지 논리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더 플로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 흐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우선 지금 체크해야 되는 팩터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는 항상 여러분 주위를 만들어나는 걸 잊지 마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기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시대에서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없으면 눈을 떴지만 맹인이에요. 그 기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과 다른 사람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눈을 키우려면 우리 머니 인사이드를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힘들게 만든 더 플로라는 책도 읽어주십시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